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용기사 필수 유형 20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강이고요. 유형 52부터 54까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적용사 부분이 끝나고 뒤에 2단원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GIS 미기후 토양 단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조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나중에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4년인데 25년에는 또 다른 교재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예제 링크가 이제 영상 밑에 설명란에 있기 때문에요. 어, 영상 링크 들어가셔서 더 많은 기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 GIS, 지리정보 체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S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유형은 특징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작업 과정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벡터 모델의 기본 요소를 묻는 문제,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대표 유형인데요. 그 중에서 많이 나왔던 이 세 개 중에서 더 추리다 보면 GIS 특징을 묻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GIS 특징은 반드시 알아두고 가시고요. 밑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인 과정이 있어요. GIS 자료 처리 및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작업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일단 모아야겠죠. 자료를 모아서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고 나서 그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처리가 되었으면 자료 조작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출력을 해내는 이 과정 5가지 과정을 기억해 두시는데요. 이 문제가 또 3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다는 거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수집, 그 다음에 입력, 처리, 조작 및 분석, 출력까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GIS에서 사용되는 벡터 모델의 기본 요소 3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라인, 폴리거닉 3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점선면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 중에 GIS에서 사용되는 벡터 모델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정답이 오답이 이제 그리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똑같이 정답이 그리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오답으로. 그래서 답이 이제 그리드가 됐던 상황이 있었는데 포인트, 라인, 폴리건 이 3가지는 잘 기억해 두셔야 저희가 이제 그리드라는 거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GIS 사용되는 3가지 벡터 모델 기본 요소 3가지 포인트, 라인, 폴리건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이제 GIS의 특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도면 중첩 기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중첩 기능 나와 있죠. 이 부분, 이 단어가 또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의 형태에 관련된 속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3차원 지형처를 통해서 경사도, 가시권 분석이 가능하고 이 약자도 잘 기억해 두세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인데 그래서 앞에 따서 GIS입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체계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GIS는 그래픽 자료와 속성 자료, 데이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관련된 문제가 뭐 속성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데 뭐 그래픽 자료는 처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하나만 되는 것으로 나온 적도 있고 뭐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픽 자료와 속성 자료 데이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구축한 주제도는 수정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위치한 위치와 관련된 지도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것도 변형해서 나올 수 있겠죠. 수정이 안 된다. 한 번 구축된 주제도는 수정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리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변화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또 틀리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구성이라고 나는 말이 나오면 틀린 거죠.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게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영구성을 적은 거는 기출문제에서 영구성이라는 말이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특징이 2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은 공간 정보의 속성 정보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장, 화면 올리기, 출력 등이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및 지리에 관련된 재반 공개 자료를 이용자 의도 맞게 종합 처리되고 그 다음 위치 정보에 함께
관련된 속성 정보를 갖습니다. 쭉 이제 보면 밑에서 두 개가 가장 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GIS 구축에 초기 투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GIS라는 거는 제가 뒤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간단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죠. 복잡하고 조금 더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줘야 돼요. 비용이 저렴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급 기술과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든다. 위에 부분과 그 위에 문장과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인데 두 번 나눠서 적은 이유는 이 주황색 부분 위에도 나온 적이 있고 밑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말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에 거쳐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GIS, 지리정보체계는 간단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복잡한 프로그램인가요? 그죠? 복잡한 프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드나요? 많이 드나요? 그죠? 적게 들죠. 많이 들죠. 네, 비용이 적게 들죠. 대신에 시간도 그만큼 더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GIS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아까 제가 GIS 중에서 중첩, 그죠?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중첩 기능이 뛰어나다고 나왔죠? 자, 중첩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원격 탐사 이미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 현황, 예를 들어서 수계, 산림, 토양 이런 걸 중첩시켜서 만드는 게 또 GIS 중첩 시스템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GIS를 활용한 토지 현황 분석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이게 전혀 간단해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소모되는 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GIS, 지리정보 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설명한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아, 이게 이랬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강조했던 부분 잘 기억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작 기간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용이 적은 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기억나시나요? GIS에서 사용되는 벡터 모델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는. 정답은 그죠? 1번 제가 아까 그리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라인, 포인트, 폴리건 이 세 가지는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리드가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두 번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GIS의 자료 처리 및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작업 과정. 제가 이거 두세 번 나왔다고 했었죠? 자,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쵸. 수집, 입력, 그 다음에 처리하고 조작 및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3번 유형은 미기후를 보게 될 건데요. 먼저 미기후의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기후라고 하면은 이제 파란 글씨로 적어놨죠. 주변 환경과 다른 국소 지역의 특별한 기후나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수미터 사이의 기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국소 지역의 특별한 기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전체, 강원도 전체, 뭐 이런 경상도 전체, 전라도 전체, 충청도 전체의 날씨가 아니라 일부 좁은 국소 지역의 기후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미기후입니다. 이런 기후가 미기후인데 자 그러면 이 미기후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기후 요소는 대기 요소와 동일하게 온도, 습도, 바람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며 그다음에 서리, 안개, 자외선 등도 미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설이나 안개, 자외선 같은 것도 이제 미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기후 현상 중에 안개나 서리 같은 경우가 주로 지형이 낮고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정답 선지로. 이 정답 선지로 바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반드시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목, 건축물 등은 미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기 위에 서리, 안개, 자외선 이런 것도 미친다고 나왔는데 수목이나 건축물 등 이런 것들도 미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지형, 수륙의 분포, 식생의 유무와 종류는 미기후의 미기후가 변화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특징. 자,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게 미기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기후는 지상에서 가까운 공기층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 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미기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뭐 나머지 옳은 선지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기후의 뜻.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나왔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태양열, 온도, 습도, 공기유통, 안개, 서리, 피해 지역, 안개, 서리, 피해 지역, 그 다음에 지형, 식생 이런 것 등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 건데요.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것 중 하나가 강우량입니다. 강우량. 자, 강우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뭐 경기도 이렇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요소, 기후조사에서 일반적인 전반적인 기후조사에서 다루는 요소가 강우량인데요. 이거는 미기후에서 다루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여러 번 나왔어요. 강우량.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기후에 대한 조사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제 강우량으로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강우량은 미기후가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미기후가 가장 안정된 상태는 지표면 알베도가 낮고 전도율이 높은 경우입니다. 알베도라는 것은 그 물체나 그 표면이 반사하는 빛이 여기서 반사되는 그런 양을 알베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알베도가 낮고 전도율이 높은 경우가 네, 가장 미기후가 안정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기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및 서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할까요?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잘 기억나실까요? 정답은, 그죠. 지형이 낮고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디 나왔냐면, 그죠. 세 번째 줄에 나왔죠. 주로 지형이 낮고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미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서리, 안개, 자외선 같은 것도 미기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기후에 대해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미기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제 뭐랄까, 미교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를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여름에 남풍이 주로 분다. 이거는 그 미교의 그 좁은 기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되게 넓은 기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었겠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1번 도심, 그 다음에 2번 북사면, 남사면, 3번 건물의 뒤쪽. 자, 이렇게 뭔가 이제 좁은 느낌이죠. 자, 나머지 하나는 뭐죠? 2번은 뭔가요? 제일 넓은 느낌이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미기후라는 게 되게 국소적이고 좁은 그런 곳의 기후를 말하는 게 미기후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뭐겠어요? 당연히 좁은 기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좁은 곳에서 일어나는 기후겠죠. 2번, 우리나라 자체는 이미 크잖아요.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글자 좀 지웠죠? 네, 받는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네, 받는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토양 단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단면. 자, 토양 단면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5층, A층, B층, C층 이렇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5층 같은 경우는 유기물층이고요. 유기물층은 낙엽이나 그다음에 동식물의 유체, 부식, 살아있는 토양 생물이 쌓여 있는 그런 표층이 5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 층 이름도 잘 기억해주세요. 유기물층, 그다음 주황색 글자 써 있는 거, 그다음에 용탈층, 모재층, 집적층, 모재층 이렇게 네 가지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각 층 이름이 유기물층이고 A층은 용탈층, B는 집적층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연결되는 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A층은 용탈층인데 먼저 이제 외부 환경과 접촉돼서 영향을 받는 층이다. 그리고 뿌리가 식물의 뿌리가 잘 영향을 미치는 층이 용탈층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B층은 식물체를 지탱시키고 그다음에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층이 되겠고요. 갈색이나 황갈색입니다. 근데 뿌리 발달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층은 A층입니다. 자, 그다음에 C층, 모재층을 한번 보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토양 생성을 받지 못하고 그냥 광물질 많이 풍화된 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땅 속을 생각하시면 점점 이제 A층, B층, C층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토양 생성 작용을 받지 못하는 C층인 이유는 쉽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맨 밑에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외부 환경이 갈 수가 없겠죠. 반면에 이제 A층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가장 A층에 가깝게 있겠죠. 위쪽에 가장 가깝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가장 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 표토에 해당 부분이 겉흙 이 부분이 5층이랑 A층에 주로 있고 그 다음에 A층 여기 보시면 위순서대로 A층, B층, C층, 그 다음에 R층 이렇게 제일 밑에는 또 R층 이렇게 있는데요. 이 층 순서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토양 단면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이거 3번이 되겠죠. 식물 뿌리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층은 바로 A층이었죠.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4번 유형 토양 단면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52, 53, 54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은 55번 유형부터 59번까지 5개 유형을 나갈 겁니다. 5개 유형을 묶은 이유는 그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온 건데요. 사람 이름이 다섯 개, 5명의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물론 지금 하는 게 다 중요하지만 다음 시간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양 단면까지 네, 보도록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